해리스 후보는 CNN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후보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파시스트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을 파시스트라고 규정한 존 켈리 사성 장군과 해리스 후보를 멍청하다고 공격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조지아주 선거 유세 열기는 너무 뜨거웠고 터커 칼슨이 아빠 트럼프가 못된 딸 해리스 볼기를 때린다가 유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테이시 윌리엄스라는 모델이 트럼프 후보가 과거에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는 주장이 가디언 일면에 실렸습니다. 이 모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받기 직전 자살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너진다는 이유로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주가 사설에서 해리스 공식 지지를 막았다는 이유로 편집장이 사퇴했습니다. 억만장자인 사주는 두 후보를 비교만 하라고 했고 노사는 사퇴한 편집장 편입니다. 여론조사는 들쭉날쭉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전국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지지율이 2% 높게 나온 결과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아성처럼 보여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1%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538은 어제와 비교할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비율을 낮췄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100만 달러 나눠주기 선거 캠페인이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지지한 뒤, 지지가 아니라 공식으로 밝힌 뒤, 인정한 뒤 미국과 세계가 더욱 주목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걸끄러워질 거라시라는 전망도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피그미로 우습게 보는데 북한군의 손을 잡은 건 러시아의 절박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잘못 읽어드리면 분명히 고쳐야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 후보의 조지아주 선거 유세의 열기는 너무나 뜨거웠고 터커 칼슨이 아빠 트럼프가 못된 딸 해리스 볼기를 때린다가 유세장에 울려 퍼졌다. 터커 칼슨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세장에 트럼프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터커 칼슨이 몇 시간 전에 한 그 말이 트럼프가 딱 유세장에 등장하자 엄청나게 울려 퍼졌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생각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는 이제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후보는 지지 기반과 종교 중심으로 지금 또 언론은 친트럼프 성향 뭐 쭉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고요.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 그런 것만 인터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취소합니다. 뭐 심지어 총기협회에서의 연설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요. 해리스 후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무당파 유권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팍스처럼 적대적인 매체와도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통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원래 이제 트럼프 후보와 그 CNN에서 같이 뭔가 토론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고 했고 또 그러면 타운홀이라도 하자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해리스 후보 혼자 타운홀을 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질문하고 후보가 답한다입니다. 물론 사회자가 있어서 때로는 사회자가 유권자의 질문을 미리 받아서 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 이제 그 앤더슨 쿠퍼처럼 조금 본인이 딱 그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없이 해리스 후보가 혼자서 이런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펜실베니아주 역시 그 격전지에서 했죠. 델라웨어 카운티에서 했는데 가장 핫했던 것은 트럼프의 비서실장이었던 사성 장군 존 켈리가 어제 들어보셨던 트럼프는 이미 파시스트고 재선되면 독재자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음성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 혼자 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트럼프 시대에 국방장관을 했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장군들은 그냥 군에서 무력만 쓰는 사람들이 장군이 아니죠. 배울 만큼 많이 배우고 굉장히 특히 역사에 대해서 전쟁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딱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이제 군인들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던데요. 군인들도 헌법에 충성하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존 켈리라는 사성 장군이 트럼프 그 대통령의 16개월 동안 이렇게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내가 봤는데 내가 본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파시스트고 나의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독재자 성향으로 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충분히 그 파시스트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 이런 설명을 막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앤더슨 쿠퍼가 어제 CNN의 타운홀 미팅이니까요. 그렇게 대강 얘기는 하는데 딱히 파시스트라고 그 딱 지적을 해서 말하지 않네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트럼프 후보가 파시스트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고 답한 거. 이게 이제 어제 타운홀 미팅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Do you think Donald Trump is a fascist? Yes, I do. Yes, I do. And I also believe that the people who know him best on this subject should be trusted. Again, look at their careers. These are not people, with the exception, I think, of only.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파시스트다라고 지적을 한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 간부로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력을 봐라, 뭐 전부 합참의장, 국방장관, 비서실장, 뭐 몇 별 스타가 몇 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911을 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해리스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유권자들이 911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신념이 있는 것처럼 했고, 뭐 본인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요즘 이제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아니 군인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도 군인이 따라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 충성을 하지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이 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면책특권이 있다 하는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 트럼프 후보처럼 신앙심이 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이 해리스처럼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왜 교회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을 때 그때의 목사님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조지아주의 침례교회에서 얘기를 하던데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부분이죠.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잘 다룬다 하는 여론을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매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파이낸셜 타임스는 몇 개월 전에 경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와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금은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해서도 또 세분해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중산층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그럴 마음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뭐 관세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가솔린 값이라든가 식료품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잘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내가 주택이라든가 식료품 비용 낮추는 것을 많이 할 것이고 메디케어가 나이 드신 분들께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리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그걸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교착 내지는 조금씩 빠진다는 게 트럼프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빠질 수밖에 없죠. 숫자상으로. 그러는 이유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많은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타운홀 미팅도 해볼 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그 무당파 유권자들을 확실하게 본인 편으로 끌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싫어했었던 사람은 또 마지못해 공화당이니까 트럼프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이 유권자를 이 해리스가 흡수하지 못해서 아직도 유권자들 가운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10% 이상도 나오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해리스 후보의 특징이잖아요. 사람들이 단어를 나열한다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 단어의 그 워드 샐러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어제도 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 7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약한 골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 또 트럼프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어떠한 그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미국의 안보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물어본 것은 존 켈리 같은 사성 장군,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또 마크 밀리 같은 합참의장 같은 사람이, 그 전에 마크 에스퍼 같은 국방장관, 이런 사람이 트럼프가 굉장히 히틀러를 존경하고 히틀러를 너무 좋아하고 머리맡에 히틀러의 책을 두고 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히틀러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카멜라 해리스가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물론 이런 얘기는 했어요.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유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딱 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제도 CNN의 그 타운홀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카멜라 해리스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렇다고 뭐 트럼프에게 찍겠어요 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 날은 10하루 남았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지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트럼프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가 나를 히틀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히틀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했지 히틀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어제 그 조지아주의 그 덜루스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늘 트럼프 후보의 그 선거 유세장은 뜨겁지만 이건 왜냐하면 터닝 포인트 USA, 한국 분들도 여기 한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가담돼 있죠. 그런 사람들 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잡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극우 그룹으로 미국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 USA,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제 트럼프 후보의 그 유세장이. 그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어떤 정도냐면은 뭐 발을 구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몇 시간 전에 터커 칼슨이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 있는데 집안에서 아이들이 잘못하고 특히 리틀 거리 뭘 잘못했을 때 아빠가 그럼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지 돼? 말하자면 볼기를 쳐야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내더라고. 어제는 트럼프를 이제 많은 복음주의자들, 특히 그 터닝 포인트 USA에 가담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복음주의, 그 기독교 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해서 트럼프를 마치 그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는 데드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좋아했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께 그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hello, Duluth. Hello, Duluth. And a very special hello to Georgia.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유세장에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IQ가 낮다. 그리고 존 켈리,
나에 대해서 뭐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구오구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젊은이들은 다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맥도널드 뭐 구글이 우리한테 잘해준다. 여러분 알아차렸어요? 구글이 우리에게 잘해줬어요? 하고는 맥도널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aybe 맥도널드에서 본인이 뭐 5분 굽고 15분 사람들에게 드라이브인 트루에서 배달했는데 그건 이제 다 기획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맥도널드의 체인 스토어의 주인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오후 4시까지 가게 문 닫고 다 이제 예정됐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다. 아마 maybe 그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마크롱 나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리처드 닉슨 모든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된 건 나쁘다.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리스라고 부를 수 없어. 왜냐하면 아무도 누군지 모르니까 해리스 이름을 몰라서 못 부르겠다는 얘기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젊은이들은 USA도 들렸지만 데드 트럼프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 전에 제블론 그 타운홀 미팅도 했는데 그 타운홀 미팅에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자다라고 서방 세계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이 빅토르 오르반을 엄청 칭찬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수많은 거짓말 뭐 알카포네보다 내가 더 많은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카포네가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상한 대로 미끼를 또 꽉 물기도 했습니다. 존 켈리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사성 장군을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아주 로 클래스라고 뭐 하류 계층이라고 했고 나쁜 장관이라고 했고 어떤 때는 강하기만 하고 멍청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쓴 것 보니까 그 사람이 강하긴 했는데 그 강함이 터프한 게 약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젤로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리스에게 파시스트다. 공산주의자다. 멍청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제 웬만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리스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저도 가끔 한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뭐 공산주의가 된다 하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리스가 되면은 공산주의가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한국 분들도 많으신데 어제도 열심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선전을 했고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들쭉날쭉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전국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2% 낮게가 아닙니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해리스 엑스와 포브스와 같이 했는데 9월 달에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전국 지지에서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likely voter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등록된 유권자보다도 조금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likely voter의 12%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likely voter인지는 모르겠지만 등록까지는 한 유권자는 18%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건 좀 다른 여론조사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해리스 포브스 설문 여론조사는 10월 21일과 22일 244명을 대상으로 했고 본인들은 오차 범위를 2.5%라고 하는데 해리스 폴은 잘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하버드도 해리스랑 좀 하고 하잖아요. 이 해리스 폴 없애버리라고 손절하라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신문에다 쓰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전국 지지율에서 2%포인트 앞선다고 오늘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론조사 괜찮은 편으로 속하는데 뭐 우수한 편으로 속하죠. 자주 하진 않지만 47% 트럼프 지지, 해리스 지지가 45%.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이 나왔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2.5%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하이포인트 유니버시티라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서 경합주에서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6년과 2020년도에 유일하게 트럼프 후보가 둘 다 이긴 그런 경합주입니다.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6%나 있다. 이미 투표한 사람은 공화당이 많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만일의 사태에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에서 한 군데를 트럼프에게 진다면 딱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요. 이코노미스트가 어제와 좀 달라졌어요. 어제도 트럼프가 이제 선거인단 표를 확보할 그 비율이 해리스보다 높았는데 오늘은 100번 해보면 53번 트럼프, 47번 해리스입니다. 어제는 이게 56번이었거든요. 트럼프가 하루 사이에 3번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코노미스트는 러스트벨트에서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가 조금 좋아져서 근데 좋아졌다는 게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미시건에서 5%나 올라갔고 펜실베니아에서 4포인트나 올라갔고 위스콘신에서 3포인트나 올라갔답니다. 이건 모닝 컨설트와 퀴니피악이 여론조사한 건데 모닝 컨설트나 퀴니피악은 뭐 전부 A점 정도는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블루월은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또 이게 바뀌었고요. 538 미국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100번 돌려보면 51번 선거인단에서 이기고 해리스가 49번 이긴다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52번 해리스가 48번이었거든요. 그 전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열 하루 남기는 했지만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오늘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제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한 후보가 이 정도의 오차에서는 300표 넘게 선거인단 보통 대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선거인단이 이제 300표가 270표가 당선 그 확정표인데 300표 넘게 한 후보가 가져갈 확률을 60%로 봅니다. 그리고 300표 아래로 보는 것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60%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건 아직도 전부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50%, 50대 50%. 지금도 10월 24일 현재도 미국의 47대 대통령은 해리스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숫자나 뭐 여러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숫자 여론조사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처음 오늘 다시 광고하니까요.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희 회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신문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기도 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편집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 뉴욕타임스에서 오래 일하다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로 온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영국 신문 가디언은 왜 또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면서 오늘은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저는 이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뉴스를 영국 신문인데 일면에 실었을까?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억만장자 사주 그 페이트릭 순시용 퍼블리셔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제 그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주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사설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그 편집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이제 편집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패트릭 순시용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억만장자고 돈 엄청 많죠.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주가 하지 말라고 해서 LA 타임스가 안 했다 하는 거고 사주는 또 사주대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헤드라인에서 아까 고친다고 하고 못 고친 게 있네요. 노사가 아니라 노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노조는 사주의 이 같은 것에 반발을 하고 사임한 편집장 편이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 사주의 얘기에 따르면 먼저 이 마리엘 가르자라는 편집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컬럼비아 저널리즘 그 리뷰 그것도 아주 많은 매체들에서 보고 있죠. 컬럼비아 대학이 워낙에 언론학이 그 유명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왜 내가 이 편집장 자리를 사임하게 됐는가 하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난 8년 내내 트럼프 후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그의 리더십이 국가에 엄청나게 위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선되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내 해오고 8년 내내 해오고 그리고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출신으로 뭐 괜찮은 민주당의 이 도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설에서 그걸 밝혀왔는데 그렇다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우리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라는 신문을 비겁하고 위선적이다. 우선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 물론 기사와 사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편집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 편집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약간은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카멜라 해리스가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가 있기 때문에 남자고 아주 터프한 것을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레슬링 협회 무슨 뭐 UFC 이런 데와 손을 잡는 남자 백인 거구의 트럼프와 비교를 할 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해리스 후보에게 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편집장은 침묵하는 게 괜찮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답니다. 위험한 시기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일어서야지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일, 나의 양심에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뉴욕타임스에서 20년 동안 편집자로서 일하다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로 뭐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와서 사설, 오피니언 이쪽 그쪽을 관장하는 그런 그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어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이 순시용이라는 그 패트릭 순시용이라는 사주는 2018년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때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돈을 잘 벌지는 못했어요. 벌지 못해서 한때는 잘 나가다가 신문 산업 자체도 좀 디클라이닝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시카고 트리뷴이랑 같이 있는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넘겨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 몇 번 하다가 패트릭 순시용이 샀죠. 사고 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편집위원회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각 후보의 두 후보가 만약에 백악관에서 일할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다 그 분석을 하고 또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어떤 그 국가의 정책을 펼쳐서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편집위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야지만 독자들이 4년 동안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X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집장은 그건 그 X에서 사주가 설명한 내용은 그건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설도 아니다. 그 비교하고 딱 하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는 건 기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881년도에 창간됐는데 그 이후에 그때부터 리처드 닉슨 때 그때까지는 전부 공화당 후보를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워러게이트 사건 이후에도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어떤 그 대선 후보 지지를 하지 않다가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를 지지를 했죠. 그때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주 시시콜콜하게 로컬의 작은 선거까지 전부 지지 의사를 사설로 지금 따로 다 있잖아요. 메뉴가 있잖아요. 하는데 유독 다른 건 다 하면서 대선에만 후보를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사주가 틀렸다 하는 게 편집장의 얘기고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 지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은 많이 실렸거든요. 대선에서 우리가 편집실에서 지지하기로 한 그 후보의 지지를 이게 사주가 차단해 버렸다. 그런 소유주의 결정에 우리는 너무 깊이 우려한다 하는 게 이제 노조의 입장이고요. 제일 좋아할 사람은 트럼프 후보 측이죠. 거봐라. 본인의 정치적인 것을 시작한 그 주에서 발행되는 가장 신문의 그런 이거 지지조차도 받지 못한 후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도 우리가 이걸 지지하지 않으면 해리스 후보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글쎄 타격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신문이 전통적으로 딱 그 어떤 대선 후보나 로컬의 중요한 그 선거에서의 후보나 안건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지지를 보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일지는 그게 참고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디언이 오늘, 영국 신문 가디언이 일면에 90년대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금 53살이세요. 무슨 윌리엄스던데요. 스테이시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고백한 것을 실었습니다. 1992년도에 처음으로 트럼프를 크리스마스 파티 때에 만났는데, 그게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어린아이들 뭐 돈도 엄청나게 많고 막 하는 사람들, 뭐 빌 게이츠부터 오프라 윈프리부터 누구부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수학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능해서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다 뭐 여자 같은 것이 연결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여자와는 전혀 관련 없이 돈 투자 자문만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얽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성은, 스테이시 윌리엄스라는 여성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캐주얼하게 몇 개월 데이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99년도였는데 몇 개월 데이트할 때 뉴욕에서 앱스타인이 우리 오늘 트럼프 타워에 한번 가자 해서 그냥 길을 걷다가 트럼프 타워를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제프리 앱스타인과 트럼프는 너무너무 절친했던 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친구더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93년도에 앱스타인과 함께 길을 걷다가 트럼프 타워에 들르자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트럼프가 본인을 자신의 몸으로 당기고 몸으로 온통 온 가슴을 다더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뭐 허리를 만지고 주무르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두 남자가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 그 이후에 본인은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과 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3년도 후반에 그 뒤에는 본인은 너무 불쾌했는데 트럼프가 택배로 본인에게 엽서를 보냈는데 그것도 다 공개가 됐어요. 이 가디언에 트럼프 글씨체로 앞에는 보면 딱 이 위에서 트럼프의 어떤 그 거대한 집을 찍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시 해서 그 중간에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맨 끝에는 또렷하게 러브 트럼프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글씨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거 가짜다, 정치적인 목적이야, 펜실베니아에 살아요. 이 여성이 56살이네요. 53살이 아니라. 이런데 어쨌든 오늘 가디언은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이 내용과 가디언의 사설이 똑같은 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설에서 너무너무 길어서 이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데, 한마디로 영국 신문인데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해리스가 희망적인 미래고 트럼프는 미국을 과거로 끌어내릴 것인데, 트럼프의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결국은 끝내고 말 것이다. 정치의 적을 무력으로 진압한다고 하고, 이거 뭐 내부의 적, 군대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표권, 소수인종, 여성의 권리는 엄청 악화될 거다. 해리스 후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리한 현 행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가디언도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 것이고 번영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특히 가디언이 기후변화 여기에 엄청나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신문사죠. 그래서 기후변화에도 해리스가 이를 잘 대처할 것이다. 2024년도에 트럼프보다 더 나쁜 후보를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딕 체니 얘기를 합니다. 딕 체니 같은 사람, 마크 밀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공화당인데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벗고 나서겠는가. 그리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죠. 미국은 절대 군주제에 반대해서 건국된 나라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모델은 정치적인 모델은 독재적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를 미국 민주주의를 끝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전부 사면하겠다는 게 트럼프다. 트럼프는 부정하고 있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은 공무원을 대량으로 다 해고하고 대통령 맘대로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심어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여기 뭐 낙태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과거로 돌린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차별을 하는 인간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부를 해체해서 본인은 부자로 만들고 법을 회피하고자 한다. 게다 대고 상원 하원까지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나면 트럼프는 본인 마음대로 이게 이제 어제 존 켈리가 한 얘기잖아요. 마음대로 권력을 강화하는 거기에 또 예스맨들이 있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로 지지를 했습니다. 스타일보다 본질이 중요한 게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찍을 때잖아요. 이 스타일보다 참 본질이 중요한 이런 정치 시스템. 그게 이제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보다 스타일이 중요한 거. 말하니까 본질, 진실보다 인식이 중요한 이런 그 시대 너무 위험한 시기에 미국이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장 나쁜 후보가 누구를 데려다 놨어도 트럼프보다 나쁘지 않다. 해리스다 하는 게 영국 신문은 이렇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사주가 해리스 지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결국은 이제 편집인이 이런 이유로 편집장이 사임한 것도 제가 작은 신문은 어떨지 모르지만 큰 신문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미국 경제가요, 수십 년 만에 사실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인타운이나 그 소수인종들의 경제가 조금 따로 가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지금 경제가 나쁘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상으로 그렇다고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큰 그림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특히 경합주 같은 데서 네바다 같은 데서 또 펜실베니아도 생활비가 엄청 올라서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경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고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지금 블루칼러 노동자들의 그 실질적인 임금은 거의 1970년대 이후에 정체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자동화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래 그럼 일할래? 적게 받고 할래? 아니면 우리 자동화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이 정체가 됐는데 똑같은 기간에 그 기업의 뭐 사주라든가 투자가들이 버는 돈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림의 떡이죠.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죠. 돈 있는 사람은 집 사서 또
또 거기서 벌고 이런 무척 그렇기 때문에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무척 많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뭐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맞죠. 뭐 파이낸셜 타임스 등등이 보도하는 것을 제가 간추려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경합주 가운데서 네바다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네바다가 지난번에도 또 2016년에도 민주당이 이겼는데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쭉 그 오바마 때부터 이겨왔는데 지금 완전히 동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측 후보 모두 네바다만 가면 경제를 무척 이제 그 강조를 하죠.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그러니까 두 후보 다 팁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점은 있죠. 막상 이제 투표장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인종과 낙태인데 인종은 네바다에서 유권자의 20% 정도가 히스패닉계랍니다. 히스패닉계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활비에 타격을 받는 층이고 또 하나는 낙태, 네바다주도 뭐 플로리다 이런 데처럼 낙태를 어느 정도는 그 주 헌법에서 이제 보장을 해줘서 낙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이제 또 여성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오늘 조기 투표를 여러분들께 안 봐드렸네요. 조기 투표를 지금 잠깐 볼까요? 보니까 조기 투표가 네바다는요. 이제는 이게 점점 많아지네요. 공화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뭐 똑같거나 그랬는데 2% 공화당이 많았는데 오늘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2% 많습니다. 애리조나는 뭐 당연히 공화당 42, 민주당 36 그리고 그 밖이 22%고 조지아주도 지금 공화당 48%, 민주당 46%, 그 밖에 6%, 노스캐롤라이나 민주당 35%, 공화당 34%, 그 밖에 31%가 되고 블루월로 오면은 이제 블루월 중에서 위스콘신이 무당파가 많아서 42%, 민주당 37, 공화당 21% 조기 투표한 비율입니다. 미시건은 민주당이 52%, 공화당이 38%, 그 밖에 10%, 펜실베니아는 차이가 그냥 계속 그 정도로 나네요.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62%, 공화당 29%, 그 밖이 얼마인가요? 9% 정도 되거든요. 펜실베니아주는 지금 이미 10% 이상이 조기 투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잠시 뒤에 뵈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이미 들어간 게 사실이고 미국은 뭐 11,000명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G7이요. 러시아 자산을 그 동결한 것이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 러시아 자산 동결한 것 가운데서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융자해 주는 것. 이렇게 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그 군인을 그 파병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진다. 오늘 많은 매체 오늘 일면에 보면은 주요 신문 뉴욕타임스도 이게 일면에 나왔고 워싱턴 포스트도 일면에 실었거든요. 이달 초에 중국과 북한이 뭐 외교관계 75주년 뭐 이런 것을 막 축하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입술과 이의 그 관계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있는데 중국은 이걸 싫어하죠. 아시아에서 뭔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을 넘어설 2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고 싶으면 미국도 나쁘고 저 나라도 나쁘고 때로는 미국도 좀 자제하고 그 나라도 자제해라. 본인들이 그 평화의 사도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중국이 이득 본 것도 있죠. 너네 다 자제해 하면서도 은근히 어떠한 그 러시아 쪽에 무역도 했고요. 뭐 기술 지원 같은 것도 했고 합니다. 막상 지금 북한이 그쪽에 군대를 보내면은 굉장히 아시아에서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중국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신냉전을 벌이는 미국과는 달라. 우리야말로 대조적이고 미국과 평화적이야. 이런데 이게 딱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 그럼 러시아가 뭔가를 자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북한이 기술을 어떠한 기술이라도 주고 나면은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죠. 북한의 핵 기술이. 그렇게 될 때는 베이징이 우리의 앞마당에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지금 중국이 중간지대에 끼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교류를 무척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것도 러시아가 중국에 알려줬던가? 그럼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군인을 보낸다는 걸 중국에 알려줬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유한 건강 전 제품과 유한 건강생활입니다.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가 북한을 완전히 정말 졸로 보는데 우리는 차이콥스키, 체홉, 발레를 가진 강대국인데 피그미 국가로 하면서 그들의 그 군을 받아들인다? 러시아도 엄청 후져졌구나 하는 얘기도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